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론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460번째 시간으로 남재희 회고록 15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재희 회고록 15 정사가 되어버린 국방위 회식 사건. 전영성 위원장이 육군장성 출신이기만 했어도 뭐라고 끼어들었을지 모른다. 그는 공사 1기 출신의 예비역 공군소장. 육군 장성들에게 해 공군 출신의 선배 노릇은 안 통한다. 천 위원장은 이날 덜 취했으나 분위기를 추스릴 만한 무게를 갖지 못했다. 이 총무가 마지못해 한 잔을 피우자 정 차장은 그를 끌고 소파에 누워있는 김신민당 총무 옆으로 다가갔다. 자, 여당 총무가 왔는데 정치 좀 잘해야지. 둘이서 손잡고 잘할 수 있잖아. 정치를 잘해줘야 바깥에서도 안 떠들 거 아닌가. 정 차장은 이민정 총무의 손을 끌어다가 김신민 총무의 손 위에 얹었다. 이때 이 총무는 개면적음을 느꼈다. 군장성이 정치 얘기를 꺼내며 여야 총무의 제의를 추선하려는 듯한 몸짓을 한다는데 거부감도 느껴졌다. 이거 놓아. 왜 이래? 이렇게 인사불성인데. 그는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우리 노래를 합시다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그러자 정 차장이 뒤따라 가더니 이 총무의 뒷덜미 근처 셔츠를 움켜쥐었다. 정 차장의 치중의식은 여야 총무의 제휴가 중요하지 노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이 총무를 김신민 총무 쪽으로 끌었다. 이 총무는 목이 죄어짐을 느껴 아야 하고 소리쳤다. 그런데 이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다. 참석자들은 깜짝 놀랐다. 그때 한쪽에서 컵이 나라 벽에 부딪혀 박살났다. 뭐하는 짓들이야 이게? 민정당 남재희 의원이 유리잔을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남 의원은 이날 약속보다 1시간가량 늦게 왔다. 그러니까 김신민 총무의 똥별 발언을 모르는 상태. 그런데 보고 있자니 군 중장이 국회의원을 그것도 여당 의원의 대표인 총무를 구슬리는 모양새가 몹시 불경스러웠다. 그는 신문사에서 정치부장, 편집국장 등을 거친 언론인 출신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날 군 장성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대하는 행동거지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이 자리에서는 자신이 질 수 없는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중진이라고 생각했다. 또 이 자리의 주관자 박 총장은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 지난 78년 그가 10대 의원일 때 박 총장은 그의 선거구에 있는 1공수여단장의 단장이었다. 술기가 오르기도 한 남 의원은 군 장성들에게 무언가 뼈대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연거푸 유리컵 2개를 맞은편 벽에 냅다 던졌다. 손님으로 초대해놓고 이따 이 짓들이야? 그러자 그쪽에 앉아있던 이대희 소장이 이게 뭐야? 하더니 벌떡 일어섰다. 왼쪽 눈두덩이에 피가 흘러 하얀 와이셔츠에 떨어지고 있었다. 유리잔 파편이 튀어 눈꺼풀 위를 스쳤던 것. 순간 양말바람인 이 소장의 발길이 남 의원의 안면에 날았다. 술을 먹으려면 제대로 먹어. 피를 본 이 소장은 흥분했다. 앉은 자리에서 뒤로 벌렁 낮아 빠진 남 의원의 왼쪽 입술 안쪽에서 피가 흘러났다. 피를 물던 셔츠를 내려다보며 이대희 소장은 씩씩거렸다. 태권도 사단인 이 소장의 반사행동에 얻어맞은 남재희 의원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얼굴은 금세 부어올랐다. 다른 쪽에서는 이세기 민정당 총무를 정동의 군참모 총차장 등이 우격다짐으로 쥐어잡았다. 이 총무가 남 의원 쪽으로 가려하자 장성들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조치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박기도 총장과 김용채 국민당 총무가 일어나서 소리쳤다. 이러지들 마. 다 소리 쬐는데 정신들 좀 차려. 그때까지 말없이 지켜보던 박 총장은 사태가 점점 심각하게 돌아간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우선 장성들에게 조용히 자리에 앉을 것을 지시했다. 이런 소동 속에서 술에 만취한 김동영 신민당 총무는 술상으로부터 좀 떨어진 소파에 누워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다. 이 민정 총무와 박 총장은 남 의원 양옆으로 가 상체 부위를 살폈다. 이는 부러지지 않았으나 입술이 안쪽에서 찢어졌다. 발로 차거나 얼굴을 맞은 양쪽이 모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처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김신민 총무가 종업원의 등에 옆에 나간 뒤 박 총장은 먼저 남 의원에게 사죄했다.
예, 죄송합니다. 다 제가 부족한 소치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남 의원은 잠깐 눈만 껌뻑이며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눌렀다. 술기가 도는 데다 머리가 멍멍했으나 정신은 좀 들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안 섰다. 그러나 군 장성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어지맞은 것이 얼굴 깎이는 일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민정 총무도 남 의원 손을 잡으며 넙죽 엎드리며 엎드리듯 빌었다. 아이고 남선배 이거 완전히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모셔가지고 어떡하나. 이때 박 총장이 남 의원을 가격한 이 소장에게 눈짓을 했다. 빨리 빌어서 위기를 모면하라는 뜻이다. 이 소장은 남 의원 옆으로 가지 않고 술상 맞은편에 앉아 허리를 굽혔다. 순간적으로 제가 좀 격해져서 그만 죄송합니다. 김국민 총무가 큰 소리로 분위기를 잡았다. 자,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화해하고 없었던 일로 하지. 모두들 한마디씩 꺼들었고 그래 나라는 시끄럽고 우리가 잘해보자고 한잔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없었던 일로 칩시다. 남 의원과 이 소장은 악수를 했다. 우리가 이대로 헤어질 수 있나 화해술로 2차를 합시다. 이들은 당초 자리했던 이정방에서 아리정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 천영성 국방위원장과 박 총장 등은 공식 회식 행사의 종료를 선언하고 귀가했다. 화해 술자리에는 이날 활극의 직접 당사자들을 포함해 6, 7명만이 참석했다. 우리 손수건을 기념으로 교환합시다. 두 사람은 피 묻은 손수건을 서로 바꾸었다. 이날 사건은 이렇게 현장에서 화해로 끝났다. 그리고 이 일이 바깥에 알려지지 않도록 함구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국회에서 일어났다. 모이기로 예정했던 여야 총무들이 제 시간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국회 국방위 회식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86년 3월 22일 낮 12시 반 국회 본회의장 이재형 국회의장이 회의를 선포하며 뼈있게 한마디 했다. 원내 교수단체 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의장이 직권으로 개의합니다. 이날 신민당 의원들은 회식 사건 진상규명이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당 확대 간부회의 결정에 따라 저는 본회의에 불참했다. 22일 토요일 김동영 신문당 총무는 주말 이틀간 주독을 풀고 월요일인 24일 국회 내 야당 총무 집무실에 출근했다. 21일 밤 회식 자리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는 집에 가고 없었어. 민정당 사람들하고 군장성 저희끼리 치고받고 한 긴데 뭘 우리가 나서서 대리전을 할 필요가 있나. 김 총무는 신민당 의원들이 이날부터 본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무언가에 부딪힌 듯 멍든 자국이 남아있었다. 아, 이건 말이지. 그날 밤 만취해서 난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밤에 화장실 가다가 물에 받친 거다. 내가 누구한테 얻어맞겠나. 그는 당 간부와 기자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활극 현장에서 인사불성으로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방위 간담회 천영성 국방위원장은 회식 사건으로 인한 불똥을 빨리 꺼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석인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데 좋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동료위원을 설득해야 하겠습니다. 이어 이기백 육사 11기 국방장관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답변대에 섰다. 그는 우선 머리부터 조아렸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군 간부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무리가 빚어진 데 대해 깊이 사과합니다. 사건 당일 군 장성에게 얻어맞은 남재 의원도 당사자들끼리 일단락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술자석의 일입니다. 적석에서 화해했으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그러나 신민당 의원들은 그 정도 사과에 양해할 수 없었다.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더 흥분했다. 그런 자리는 결코 사석일 수가 없어요. 더구나 초청받은 사람을 지어 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낱낱이 진상을 밝혀야 돼요. 육군의 누가 국회의원 누구를 깠는지. 신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방위 회식 사건을 정치 문제화하기로 공식 당론을 정했다. 이로 인해 4월 1일과 4일 국방위는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업무보고 때 이 사건을 놓고 일대 논란을 벌인다. 12.12 이후 위세 없던 군수뇌가 국회에 불려와 곤욕을 치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4월 1일 오후 3시 국방위 회의실 전 국방위원장의 기일 선포와 함께 이 국방위원장 보고를 듣겠다고 사일정을 밝혔다. 그러자 여당 의석에서 이의를 표시하는 위원장 소리가 합창처럼 터져나왔다. 허경기 의원, 신민. 이 장관이 불편하더라도 회식 폭행 문제에 대해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합니다. 전 위원장. 이 문제는 이중재 의원 외 89명의 이름으로 국회 진상조사 요청이 있었고
10년 계류 중입니다. 장관이라 할지라도 그 진상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김동영 의원. 그날 회식에 참가했던 사람으로 뒤에 그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군의 총에 맞아 심지어는 죽었다 또는 귀아래로 스쳐갔다는 전화가 우리 가족들한테 온 것만도 30통이 넘습니다. 군인 일부가 정치에 관여해서 지탄을 받는데 군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사이에 충돌 사건이 있었다는 데서 위원비어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날 회의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국방위는 결국 4일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하고 어렵사리 산회됐다. 그러나 4일 속개된 회의에서도 이 장관의 보고는 신민당적 제지로 중단됐다. 이 장관 시중에 우발적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나 또 의도성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화해하고 없었던 일로 했던 것입니다. 김동영 의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모총장이 이 자리를 주재했으니 총장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국방위 개입 때 인사만 하고 돌아갔던 박희도 총장이 다시 불려왔다. 박 총장, 이 문제는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원님과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 자리는 개인적으로 대하다가 우발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사석으로 보아야 합니다. 박정률 의원 신명. 손님이 주법을 무시하고 실수했다 해도 손님에게 그럴 수 있느냐는 인간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간에는 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더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어요. 이런 것도 듣기 거북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유건한 의원, 민정. 그때 술 마시는 수준이 안 맞아 나는 도중에 일찍 돌아갔어요. 그러나 동양의 미덕상 술 취해서 주장한 것을 나중에 따지는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기택 의원, 신민. 아마 정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국회의원들이 많은 국민을 접촉하고 국민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더 잘 알 겁니다. 지금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마치 집안 문제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알고 짚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겁을 내고 할 말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회가 정부의 신여라는 모욕적인 얘기도 들립니다. 박 총장, 이번 일은 사석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석에서 지중해 일어난 일이기는 하나 국민과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장관께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육군에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률 의원, 국방위의 이의 장소를 식당으로 옮기고 음식이 나온 것만 다르지 그것도 국방위 간담회와 똑같지 않습니까? 사석이 아니죠. 이기택 의원, 해식 사건의 주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남자의 의원이 상황을 직접 설명해주면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국회는 신민당 측 주도로 이 장관과 박 총장의 사과를 받고 그나라의 폭행 장성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요구하는 선언에서 끝났다. 육본은 결국 정동호 참모차장을 전역시키고 이대희 소장은 전방부대로 좌천시켰다. 80년 5월 광주항쟁, 광주 시민항쟁의 무력 진압에 이어 또 한 차례 민군 관계로 얼룩으로 남은 국방위 회식 사건은 결국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됐다. 윤하선 교수는 국방위 회식 사건 체리의 의하가 대단히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하였는데 책에서도 언급된 대로 정동호 참모차장은 바로 예편되었고 이대희 소장은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와 같이 신속하게 대처했는데 나는 그 조치에 대해 전 대통령이 공정했다고 평가하는 글도 썼고 발언도 했었다. 나에게는 전혀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다는 것을 꼭 첨부해서 말해두어야 하겠다. 대학 강의 같은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까다로운 이야기지만 민주화와 자유화는 비슷한 것 같고 또 항용 혼용되지만 엄밀히 따져 다른 것이다. 민주화는 쉽게 이야기하여 상권분립과 선거제도 문제다. 정치 발전에 있어서 민주화와 자유화가 병진되기도 하지만 민주화는 되는데 자유화가 안 되는 경우, 자유화는 되는데 민주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지금의 중국은 약간 자유화가 되는 것 같지만 민주화는 요주부동으로 안 한다. 1956년 헝가리어가 있은 헝가리는 동유럽에서 가장 많이 자유화되었었다. 그러나 민주화는 공사권의 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환경과 유비구 선언 후 민주화는 성큼성큼 되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 때 자유화는 지지부진했으며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에서도 자유화는 아직 미숙한 상태다. 국가보안법 남용 같은 게 그 대표적인 예이다. 윤하선 교수가
국방위 핵사건 처리의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가 민주화 문제까지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화는 안 되더라도 권위주의가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조금은 두드러져 약간이나마 자유의 낌새를 느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